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법? 이제 무슨 법? 도시개발법. 자,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6문제. 몇 개 맞춰야 되죠? 4개야. 최소한 4개. 예, 5개까지도 갈 수 있는데 4개 정도는 맞추자. 왜냐면 우리 현재 배우고 있는 데서 한 문제 틀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여기 없는 게 있을 수 있어. 항상 이 도시개발법은 시행령 밑에 있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거기서 정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것들 그걸 내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도 가급적 우리 책에 써놓기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 나는 것들은 혹시 벗어나서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문제 빼고 그 다음에 없는 거 한 문제 난다 생각해서 2문제 빼고 몇 문제?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아요. 다음 주에 볼 건 무슨 법? 정비법. 정비법은 아니야. 어차피 포기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찍어서 요것만 보자. 거기서 2개 내지 3개만 맞추자. 그냥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줄일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봐야 되는 게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세워서 가는 거야. 그래야지 국토법은 몇 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몇 개? 12개 중에 9개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건 조금 하면 안 돼. 또 그만큼 맞을 수 있을 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마다 있어. 어떤 법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점수 못 따는 과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해도 점수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의량이 많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니까 이것도 도시개발법도 양이 좀 많다. 최소한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 볼 수 있으면 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을 다루죠? 도시를 개발하자. 원래 도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다 마구 찍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죠? 이미 했어. 뭐 했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미 결정고시 됐었죠. 우리 용기도 정지 배웠잖아. 그중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있었죠?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부터 알아?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고시 해두라 그랬잖아. 그래놓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어디 가서 보자? 도시개발법 여기 가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어. 이미 뭐가 돼 있어? 마곡조구에 신도시 만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되어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게 이미 돼 있었고 이제 그럼 도시개발 하겠다고 돼 있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본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는 돼 있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이미 돼 있었다. 다만 아직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하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첫 번째가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때 개발계획은 약자예요. 원래 정식 약자는 뭐죠?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란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개발계획부터 수립하자 이거죠. 개발계획을 수립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죠? 개발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래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고 여기를 마곡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고 괜찮네? 마음에 드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거기를 뭐로 지정하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지금 원칙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제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이제 구역부터 정해놓고 사업에 들어가자.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 시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해 가는 게 이제 시행자가 나올 것이고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나오겠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요? 사업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가 작성해야 됩니다. 야, 네가 사업 시행자 해. 그랬으면 시행자가 할 일은 뭐야? Yes, sir. 그러고는 뭐 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여기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첫째 작성해서 두 번째 인가받고 세 번째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 여기까지 하죠. 그럼 이제 실시계획이 고시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사업 시행 방법이
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하죠. 우선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단다? 세 가지로 원래 나눠진단다. 원래 세 가지야. 근데 크게는 두 가지죠. 첫째는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거. 보상비 주고 강제로 사들여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수용 사용 방식과 하나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걸 짬뽕하는 거 혼용 방식도 있는데 뭐 혼용 방식은 여기서 일단 생략하고 그럼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럼 수용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 놓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때 채권 이름이 뭐죠? 도시를 개발하는 데 관련된 채권. 말 그대로예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발행이라는 게 있더라.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겁니다. 아셨죠? 이게 오늘 볼 내용들이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보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답니다. 그럼 개발계획은 또 어떻게 나눠줄까? 이건 일단 네 가지로 나눠보죠. 첫 번째, 수립하자 그랬으니까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지? 당연히 첫 번째는 수립권자가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치지 말자. 그냥 하자. 네, 수립권자. 당연하죠? 두 번째는 수립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 수립하지? 수립 시기.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데 땅으로 바꿔주는 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일정한 토지 수요한테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요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정리하자. 다섯 나서. 네 번째 뭐죠? 이거 수립 기준이 있어요. 수립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 수립할래? 뭐 두 가지 기준이 있단다. 간단히 정리하고 마지막 수립하는 내용들.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지? 라는 수립 내용. 이렇게 나눠서 보자. 첫 번째, 그럼 누가 수립하죠? 이건 뭐 하려고 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려는 자가? 지정하려는 자가.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지가 생각해서 지가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곡지구라는 저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가 생각했잖아. 그럼 그때 마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지가 계획을 먼저 수립해봅니다. 따라서 수립권자는 누구랑 동일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동일인이다 이겁니다. 그럼 원래 지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중간대빵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시, 도지사, 중간대빵이 지정하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하고? 대도시장, 이자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최고대빵 누가 직접 지정하는 게 있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다. 자, 두 번째, 이때 언제 수립하죠? 원칙을 언제 수립합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때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그럼 지정하려면 뭐부터 하라? 개발계획부터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립하고 그걸 계획을 보란 말이야. 봤더니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죠? 그럼 뭐 하면 돼? 그래, 그럼 여기다 지정하자. 그래서 구역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아무 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하기 전에 계획부터 수립해보고 그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개발계획도 같이 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여기를 장차 이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라고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지만 뭐가 먼저 수립됐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같이 고시하는 거지,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구역 지정 고시할 때 계획을 같이 고시하겠어.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같이 개발계획도 고시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죠. 근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니래요. 뭐부터 한데?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얼른 지정해 놓으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도시개발한다는 소문만 들려도 가만히 있습니까? 땅 투기가 이루어집니까? 땅 투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안 되겠대. 구역부터 얼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 못하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계획은 나중에 수립하자. 그게 뭐부터 한다? 먼저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놓고 후 나중에 뭐겠다?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몇 가지가 있답니까? 쭉쭉쭉쭉쭉 몇 가지? 6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뭐랬죠? 맡아서 일단 어떻게 하죠?
왜 자꾸 머리자로 외우느냐고 해서 거부반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6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6가지를 하나씩 어떻게 외우느냐고. 죽었다 깨라도 하나씩은 내 머리도 못 외워요 그거.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된다? 그냥 공자생, 외국성 6가지 일단 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해야 돼? 살을 붙이는 자가 부르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하나씩 외워가지고는 2개 내지 3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안 나버려. 그렇게 하면 외우면. 그러니까 6가지를 다 외워야 돼. 옛날에는 앞에 거 2-3개만 외워도 되든지 이렇게 골라 외웠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왜요? 첫 문제 어떻게 나죠? 박스 문제. 몇 문제 나죠? 13문제. 그 중에 거의 10문제가 뭐로 나죠? 다음 박스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그 지랄로 내거든. 그 모두 옳은 걸 고르려면 뭐 해야 돼? 6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그 중에 모두 옳은 게 뭔지 찾아내지. 2-3개만 외워놓고는 나머지는 안 외웠으면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어떻게 찾아? 요새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무더기로 외워놔야 되지. 그래야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그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힘들어도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뭐 한두 개만 달랑달랑 가르치면서 이것만 외워도 돼요 하는 그런 사기꾼 강의에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강의가 한두 개가 나요. 그건 옛날에는 통했었어. 지금은 어린 택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박스 문제가 출제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못 푸니까 외울 수 있으면 6가지 다 외워라. 어떻게 외운다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개 모집 뭐죠? 자, 내가 원래는 누가 수립해야 돼요? 이 새끼들이잖아. 첫 시간부터 새끼들 나온다. 이 새끼들이잖아. 얘들이 수립해야 된다는데 지들이 수립합니까? 귀찮은 거야. 왜? 내용에 29가지가 들어가거든. 그 들어갈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29가지. 저거 만들려면 몇 달, 몇 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 귀찮으니까 뭐죠? 지가 안 해. 뭐 하면 되죠? 공개 모집이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마곡지구다가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모셔서 보시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세요. 그 중에 잘된 걸 채택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공모하는 거잖아. 공모하는 거. 그러니까 공모부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구역이 지정돼야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이구나.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림을 그려오겠죠.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뭐부터 한다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사람들 보고 그림 그려서 가져와라. 그 중에 잘 그린 걸 그걸 채택해서 개발계획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이 공모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 그 뭐죠? 현상 공고하면 돼. 100만 원 드릴게. 1등한 사람. 자,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채택하고, 그죠? 그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갖는다. 뭐 이지를 하면서 100만 원 덜렁 주고 끝내고. 이런 사기 비슷한 공모도 되게 많아. 이거예요, 공모. 두 번째 뭐죠? 자가 뭐죠? 자연 녹지죠. 그래서 자연 녹지죠. 얘는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생이 뭐죠? 생산 녹지죠. 다만 생산 녹지적은 여기 토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봐. 뭐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이게 전체가 지정돼요. 이 중에 원래 자연녹지적은 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전체가 뭐죠? 자연녹지적이야. 그럼 자연녹지적 안에다가 뭘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이거야. 근데 생산녹지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생산녹지적은 얼마만 차지해야 된다?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된다. 표현이 바로 요만큼만. 너무 많이 차지하면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생산녹지적이 차지하는 건 얼마만?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하고 나머지 용도적이 나머지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귀를 이렇게 3개 듣는 게 바로 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자연녹지적은 전체 자연녹지적 안에다 도시개발 전체를 지정해도 관계없지만 여기는 생산녹지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30% 이하만 생산녹지를 포함시켜야 되지 생산녹지적은 너무 많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공자생, 그 다음에 외계 뭐죠? 도시지역 외적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도시적 외라고 했는데 이 외라는 건 어디를 말하죠? 관농자라고 분명히 애우라 그랬어요. 그럼 도시적 외하고 애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죠? 도시적 외하면 관농자, 왜? 도관농자 하니까 도시적 빼면 나머지는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이 뭐죠?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 도시적 외지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근데 잘라서 이건데 조금 더 조심할 게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라는 이게 들어있어요. 따라서 요거 시험 문제, 이따 오후 시험 문제 뭐라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뭐한다? 중앙행정회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써놨어. 그럼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립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국장이 중앙행정회장과 협의해서 지정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선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 안 됩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먼저 구역 지정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원칙으로만 가야 된다. 이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야. 어떤 거?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제 이건 전체 자연녹지지역 속에 포함되는 걸 했던 거고, 이건 1번은 자, 이런 뜻이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중에 뭐가 차지하는 지역? 이쪽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이쪽 이렇게 해서 이거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이쪽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중에 차지하는 요 면적이 요 합친 게, 요 세살 합친 게 얼마밖에 안 된다? 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한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디란 얘기야? 나머지고. 이제 이건 어디야? 이건 무슨 지역이야? 여기는 주상공이 30% 이하면 70% 이상은 어디에 속해 있단 얘기야? 그렇죠. 녹, 관, 농, 자. 처음 듣는 소리야? 처음 들어요? 주상공 빼면 나머지가 어디예요? 녹관농자. 이제는 그 정도로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소리 안 나오면 공법 지금 전혀 정리 안 된 거야. 주상공녹 하면 도시적이고 나머지가 관농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녹 도시적, 나머지 관농자. 그러면 주상공 빼면 나머지는 녹관농자. 우리 1월 달에 처음 강의할 때부터 12월 달부터 얘기했어. 뭐라고 했었죠? 주상공 하면 진짜 개발되는 지역, 녹관농자 진짜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나누자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개발된 지역이 전체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30% 이하고 진짜 보존할 지역이 70% 이상 되는 요란 지역에서도 뭐부터 한다?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립식이 특히 두 번째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공자생 외국사. 어떻게 했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이게 공자생 외국삼이라고 했었잖아. 그 정도는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사변식 할 때만.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개발해서 돌려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땅을 개발해서 또 주겠다, 다시 개발해 주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제일 궁금한 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나한테 준다고, 새로 만들어준다고?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게 무슨 계획이야? 그게 개발계획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개발계획이잖아. 따라서 환지 방식일 때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으래요. 얼마나 받습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의 동의와 토지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줄여서 면삼총2의 동의 받아라. 이렇게 뭐라 그랬었죠? 이걸 면삼총이라는 이 동의를 받아라. 다만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이 새끼들이 시행자라면, 두 번째 나왔다. 자, 뭐라고? 이 새끼들이 시행자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면삼총에 따른 이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슨 규정이 있다?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라고 그림국법에 써놨었잖아요.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동의 필요 없어. 그냥 만들어주면 주는 대로 받아. 잔소리하지 말고. 이 지랄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가 시행자라면 여러분들의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봐도 된다. 시험 문제 한 4번 정도 나왔던 거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수립 기준은 간단해요. 뭘 수립하려고 하는 지역에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중에 극히 일부죠. 그죠?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 중에 그 여기 마곡지구는 어디에 속해요? 강서구 중에서도 일부잖아. 그죠? 그 서울특별시 극히 일부잖아. 그럼 요 마곡지구에다 뭐 수립합니까? 여기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전체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이때 마곡지구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무슨 계획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여기는 부합한다는 말 쓰지 않고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고지를 해놨어. 근데 들어맞도록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부합이죠. 같은 말이야. 따라서 첫 번째는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고?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때 수립하는 무슨 계획은? 개발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즉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이때 수립하는 이 마곡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야? 넓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330만, 100만 평 이상 되더라. 넓죠? 그때는 각종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학 등의 각종 기능이 뭐가 필요하다? 예, 330만 제곱미터 이상 넓을 때는 각종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학 등의 각종 기능이 뭐하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립하는 내용에는 총 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무려 29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 개발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 일단 모르겠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80%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 쓰면 틀릴까?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럴 때도 맞았다고 할래요? 그때는 안 돼. 무슨 계획에는? 개발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가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머지들 이제 29가지가 쭉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처음에 수립할 때 29가지를 다 수립하는 게 아니고 요 말귀를 새겨들어야 돼. 개발계획은 원래 29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수립해요? 일단 25개만 먼저 수립해. 원칙이 아니고 먼저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원칙. 요거에 따라서 먼저 수립을 하긴 하는데 25가지만 수립해. 그럼 몇 가지가 빠졌어? 4가지 뺐죠? 그 4가지를 언제 포함시킨다?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 된 이후에 그때 빠졌던 나머지 4개를 그때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포함시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게 무엇일까?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후에 개발에 포함시켜도 되는 나머지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그 4가지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4가지. 뭐뭐 있죠? 외우는 방법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요? 박수치자 임수나. 그냥 그렇게 해도 뭐라고? 박수치자 임수나. 이렇게 해요. 박수치자예요. 누구 보고? 임수나. 여기 임순 씨 계신가? 예, 임순 씨한테 뭐죠?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 임순 해놓고 어떻게 온다?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자꾸 발음해가지고 입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 4개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외워. 따라서 이렇게 머리자로 외워. 자, 박이 뭐죠?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뭐 설치한대? 기반시설 설치한대. 그 설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용 누가 부담할래? 도시개발 밖에다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 계획. 요거는 구역부터 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또 수토세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게 수용 대상인지 그 세부 목록들 그건 구역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된다. 임세주,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그런 것들. 또 순단사,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가 개발계획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뭐로 넘어가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제 구역 지정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를 일단 지워놓고 여기. 자, 이제 구역을 지정하자 그러면 이 구역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5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체계를 이렇게 잡아야 돼. 5가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정권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지정 관련자 해놓고 몇 명이 들어있다? 3명. 누구 있죠? 첫째,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하는 자가 있고, 요청하는 자가 있고, 지정 요청자한테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지정 제한자가 있더라.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이렇게 일단 셋으로 먼저 정해놓고,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건 2가지로 나눠서 볼 것이고, 세 번째, 그럼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죠? 당연히 뭐가 나온다? 지정 절차. 이건 조금 더 위로 올려. 여기 지정 절차가 그 다음에 나올 것이고, 이제 지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 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지정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한 몇 가지 쪼로록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일정한 기역에는 뭐된 거로 본다? 구역 지정이 뭐된 거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지에 관한 것.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걸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으니까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아까 했었어요, 이미. 원칙은 누가 지정하죠? 원칙은 시도지사 중간대빵들이 지정합니다. 다만 이 시도사에는 몇 명 있었죠? 우리 시도사에는 시도지사 몇 명? 원래 몇 명? 5명.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이죠. 근데 여기는 5명을 서술하지 않고 4명을 서술하고 있어. 여기서는 누가 빠질까? 특시. 세종시장이 도시개발법에는 없어요. 여기서 세종시장은 뒤진 거로 나옵니다. 아셨죠? 도시개발법은 아니 뒤진 게 아니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거로 보고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세종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로 봐.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로 봐. 그래서 세종시장은 도시개발법에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법적으로는 안 들어있지만 사실은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법 잘못 만든 거야. 아니 세종시장 넣었어야지. 왜 안 넣었을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도시 안 만든대. 그래서 안 집어넣겠대. 말도 안 되는 억지지 그거. 뭐 언젠가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초기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신기하게도 그걸 빼놨어. 세종시에다가는 신도시에 안 만든대요. 그래서 빼놨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시도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 있다?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다 이랬었죠. 다만 얘들이 지들 멋대로 하지 말고 지 위에 있는 누가 있죠? 국장과 뭐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 지들이 지정은 하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책이 뭐라고 돼 있어? 지정하려는 도시개발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7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50만으로 줄였습니다. 100만이라 뭐라고 쳐라? 50만 이상 하고 그게 바뀌었어요. 따라서 일단 협의하고자 하는 그 협의를 시도사 대통령이 지정을 하되 위에 있는 국장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하는 게, 첫째, 지정을 한 구역의 면적이 얼마일 때?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하는 거라서 7월 달부터 저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아셨죠? 헌법에 들어간다. 정리하시되고, 두 번째, 수립하는, 얘들이 수립하는 게 뭐죠? 지적과제로 수립하는 게 개발계획이잖아. 근데 개발계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국가계획이 포함됐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원래 국가계획하면 누가 있었죠? 국장 이랬었잖아. 근데 여기는 웃기지도 않게 또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야.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가계획과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 한다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과 협의해서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사, 대도상 얘들이 지정한다. 그렇게 2가지만 국장과 협의해서 시도사, 대통령이 지정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2번째.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한답니까? 최고대빵 국장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5가지는 국토교통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구랑?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하라. 이렇게 해보라 그랬었죠? 예, 중국공 긴급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이 뭐죠? 중앙행정위원장들이 요청하면, 중앙행정위원장들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가 실시하는 경우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전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 중에요. 공공기관의 장들하고 전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 제안하는 경우. 아까 중앙행정의장들은 요청하죠? 공공기관의장들은 뭐 한다고? 제안한다. 이 요청이란 말하고 제안이란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의장은 요청하는 경우, 공공위원회장이나 정부출연위원장은 제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또 천재지 변동으로 긴급하게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경우. 이게 또 무슨 말이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까 위로 올라가. 원래 누가 지적권자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근데 어디에 걸쳐 있대?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하고 저 성남시하고 여기 서울특별시, 대도시, 성남시죠? 걸쳐 있어.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 서울 쪽은 서울시장이, 성남 쪽은 성남시장이 지정해요? 아닙니다. 서로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원래는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지도끼리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웃잘래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한답니까?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다른 법들은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가 돼 있지 않아요. 다른 내용들은 다 뭐죠?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의 기본 원리는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럼 최고대법인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더 많아. 그런데 여기는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뭔다? 비켜 이 새끼야. 니들 둘 다 비켜. 내가 지정할게. 자기가 직접 지정하지. 야, 네가 지정해. 라고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특성이라는 거. 그렇게 5가지를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요청자가 있죠? 지정 제안자가 있고. 근데 지정 요청자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까 중앙행정의장이 요청한다 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고. 근데 지정 제안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지정 제안은 누가 누구한테 지정을 제안할 것이냐 이거죠. 그 중에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죠? 아니, 위에 요청자가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도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요청하는 요자에게 누가?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시장군수 구청장 앞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시가 들어가고 이 자들한테 뭐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도시개발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특도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할 거, 그 제안 들어갈 때 이 제안하는 자들은 뭐 누구는 안 된다고? 거기 중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원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 시행자 자격이 있는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됩니다. 특히 조합이 제외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시험 문제 2번 났었는데 왜 조합은 제외되죠? 조합은 제한할 수 없어. 이유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는 이후에 설립하는 거지. 아직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단계인데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조합은 설립조차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하고 싶어도 설립 안 됐으니까 못하는 거야. 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못해서 제안할 수 없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조합, 국가, 지방자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들이 특도 시장군수청에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요거하고 또 누가 제안하죠? 아까 공공기관의 장하고 전부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 그때도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죠? 이렇게 제안이 둘로 나눠진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지정 대상 지역. 자, 어디다 지정하죠? 이거는 첫째 중요한 게 뭐죠? 지정 규모가 있어요. 각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되도록 지정이 되지 너무 작게 지정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정 규모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지정해야 최소한 도시개발에 도시라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 면적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일까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눠놓고 어디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으로 나눠놓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이 얼마죠?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최소한 지정해야 된다. 원래 1만 제곱미터가 가로 세로 몇 미터라 그랬죠? 100m,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곱하면 얼마?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100m 가고 여기서 100m 가고 그 네모 정도 되는 그 크기 이상은 돼야 되지. 그보다 작게 지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인 경우도 있죠? 네, 예외가 있어. 첫째, 무슨 지역만?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짓는 지역? 공장 짓는 지역. 공장은 1만 제곱미터만 해도 공장 하나만 해도 1만 제곱미터짜리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최소 공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얼마 될 걸?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어디도 있죠? 우리 녹지지역 중에 개발 못하게 하는 녹지지역 무슨 지역? 보존 녹지지역. 거기는 까만 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 용도지역 21가지 중에서 보존 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는 안 된다고? 보존녹지역은 지정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보존녹지역은 도시개발구를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자, 보존녹지역은 우리 도시지역 전체 중에서 최후의 보루야. 마지막 남겨둔 녹지지대죠? 그 녹지지대 마지막 남은 녹지마저도 다 까문 게고 도시개발해보면 여기에는 뭐만 가득 찬 도시가 된다? 뭐만 가득 찬다? 콘크리트것만 가득 차는 도시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가득 차는 도시는 산막한 도시잖아. 그러니까 어디만은 마지막 손대지 말자.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보존녹지역만은 손대지 말고 거기는 까무개지 말고 그냥 나머지 지역에서만 개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존녹지역은 뭐로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자, 그러면 도시지역 외에서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원칙이 얼마죠? 무려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얼마만 돼도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서 그런다고요?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어디가 주야? 도시적 외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도시 개발은 주로 도시 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30만, 예외 10만이죠. 어때 돼 10만이죠? 자, 도시 개발하면서 여기다 뭘 짓겠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짓대요. 도시개발하면서.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만 지들이 지을까? 아니, 자기들의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겠대. 뭐로 기부채납한대? 초등학교 용지로.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으려면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 그중에 특히 무슨 학교? 초등학교. 애들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바로 옆에 있어야 돼.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니들이 아파트 질 땅 중에 일부를 기부채납하라는 얘기야. 무슨 부지로? 초등학교 부지로 내놓으란 얘기야. 그럼 초등학교 부지로 내놓죠? 근데 무조건 내놓는다고 될까? 아니야. 그 관할교육청과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돼. 왜 협의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용지라고 내놨는데 가보니까 어디죠? 산벼락 다 깎고는 여기다 초등학교 용지를 내놔가지고 나중에 산사태 나면 애들 다 매몰될 듯. 아니면 벼랑 끝 있는 부분 조금 떼어줘가지고 죠? 애들 매일 하루에 한 두세 명씩은 벼랑으로 떨어져 뒤집고 이런 데만 골라서 야 초등학교 부지야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초등학교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관할교육청과 뭐 할 것? 협의를 마쳐야 그래야 기부찬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할 것 여기 돼 있죠. 또 하나 있죠. 그렇게 초등학교만 주면 돼? 안 돼. 하나 더 해야 돼. 뭐도 만들어야 돼. 그 안에다가 아파트를 때 찍잖아. 그 안에다 뭐도 내놓으라는 얘기야. 도로부지도 기부찬압하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초등학교 용지 확보할 것, 도로부지 할 것.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그럼 두 가지를 했으면 이쁜 짓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니들은 30만이어야 돼? 10만만 돼도 지정해줄게. 10만만 돼도 지정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까지. 자, 또 하나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또 하나로만 할까요? 하나를 갖다가 둘로 쪼개서도 할 수 있을까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뭐로 본다? 하나의 도시개발구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진 걸 뭔다? 합쳐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할 수도 있어. 그걸 무슨 개발을 한다? 결합개발이랍니다. 따라서 분할개발도 가능하고 결합개발도 가능하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요약집에 있죠. 자, 그때 분할개발하려면 최소 분할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되도록 분할해야 됩니까?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 왜 그러죠? 아까 여기 나왔잖아. 요거. 좀 전에 최소 되는 면적이 나오잖아. 그 중에 보면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만. 원칙은 1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 1만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1만보다 작아서는 안 된대. 그래서 분할될 때 각각 개발하려면 분할되는 각각 면적 1만 이상일 것. 이거 하나고 또 하나. 결합개발은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럼 떨어져 있는 결합개발도 얼마나 돼야 돼?
1만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근데 조심할 거. 그때 합쳐서 1만 이상입니까? 각각 1만 이상입니까? 아니거든. 결합개발은요, 서로 떨어지는 두 개가 합쳐서 1만 아니고 각각 1만도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둘 중에, 이거 설명했었어. 둘 중에 하나만 1만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결합개발할 때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합쳐서 1만 이상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1만 이상이면 합치면 어떻게 돼? 당연히 1만 이상이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결합개발하려면 각각 합쳐서, 각각 1만도 아니고 합쳐서 1만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얼마 이상이면 된다? 1만 이상이면 그러면 결합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셨죠?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만 곧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을 좀 벗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라. 거기까지. 이제 뭐가 나왔죠? 그거까지 끝났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끝냈어. 이제 뭐가 나오죠? 지정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기초조사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 공청회 차고 관계행정위원회 장단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중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 나오죠? 그 주민 의견 듣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 안 해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 한번 읽어보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죠. 공청회는 지정하는 면적의 규모가 얼마 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얼마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일 때는 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로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그럼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또 제일 중요하죠.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런 거 솔직히 우리가 애울 필요 없어요. 왜요? 그건 지정하는 새끼들이 알아서 지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 공인중개사가 무슨 시도사 대도시장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우리 보고 애우라고 하느냐고.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됐지. 나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야. 근데도 시험 문제 나니까 할 수 없이 정리한 거야. 안 할 수 없어. 시험 문제 나니까.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대. 자, 여기 도시개발 그래.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토지소유 있잖아. 그럼 토지소유들은 여기가 도시개발이 지정됐네?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뭘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관심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새끼가 지정했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예요, 지성.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게 핵심이죠.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을 용도지역상 뭐로 본답니까? 자, 다시 그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원래는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이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 면적이 얼마야 됩니까? 농림지역은 면적이 얼마야 돼? 금방 했잖아. 농림지역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원칙적으로 면적 얼마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왜 금방 안 나와 그게?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아직도 1월달, 2월달 강의하냐? 지금 몇 월달인데 7월달이 앉아. 저서 몇 번 반복한 건데 1, 2월달도 했고 3, 4월달도 했고 5, 6월달도 했었고 또 7, 8월 벌써 네 번째 들어가네. 자, 농림지역 원칙적으로 면적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이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적어놓고 농림지역이래. 그럼 지정한대. 근데 거기다 뭘 지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떡하니 여기다 지정고시했어.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는 순간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에요.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뀐대?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아직은 농림지역, 논밭만 있지만은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뭐 되는 지역입니까? 예상되는 지역이죠?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을 한다? 도시지역이란다. 어디에 나왔었어? 제일 앞에 우리 용어적이 다음에 계획의 위에서 다음에 국토부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잔해기부지역. 거기서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돼 있었잖아. 거기서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니까 아직은 논밭만 있지만 여기를 일찌감치 뭐로 보자?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보자. 원래는 무슨 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이었었지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순간 드디어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뭐 되니까 예상되니까 일찌감치 무슨 지역으로 보자?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를 봐.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동시에 뭐로 본다? 장차 여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개발하는 걸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슨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저 두 가지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여기를 개발해야 무슨 개발이 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그런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죠? 그런데 말이야 이미 여기 뭐가 지정됐었습니까? 도시적 외지역에 뭐가 지정됐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됐었어요.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됐었어. 또 하나 여기 뭐가 지정됐었어? 취락지구라는 게 이렇게 이미 지정됐었어. 근데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요 취락지구라는 요게를 뭐로 지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지정고시하는 순간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여기를 도시개발까지 지정하는 순간 여기는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본다 안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다 그런 건 그거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는 그냥 도시적 외지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지 여기는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또 도시적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그거로 보지 않는데 그냥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지 도시적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지 않는데 여기는 취락지구를 도시개발로 지정하면 여기는 도시적도 아니고 아까 농림지역들 그대로 가는 거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조금 어렵더라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잘 조심할 거. 자, 두 번째. 자, 도시개발계획 지정고시되는 순간 이 안에서는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한 공고가 있는 지역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절차 중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는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견 들으려고 공고하죠. 뭐라고 공고하죠? 자,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고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공고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 여기다 도시개발구 지정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끝날까? 아닙니다. 공고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뭐 한다? 뒤집어집니다. 뭐 한다고? 뒤집어진다. 어떻게 뒤집어지죠? 뭐라고? 도시개발 지정한다고? 가만히 있어봐. 무슨 방식으로 한대? 수용 방식으로 한대. 그럼 나 보상비 많이 받아야 돼? 조금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죠. 그럼 나대지를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빨리 건물 지어야 돼? 빨리 건물 지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황무지 그냥 있은 거 거기 그냥 두고 있어야 돼? 거기다 가시오페 나무도 심어야 돼? 나무 심어야죠. 그 짓거리 들어간다던더라?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 지정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따라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들은 다 무슨 상이야? 투기잖아. 투기 막아야 되죠?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왜? 보상비 많이 나가면 나중에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한 공고만 나면 그 이후부터 무슨 행위하는 자들? 7가지 개발행위 하는 자들. 몇 가지? 7가지. 머리만 짬 딸까요? 건공형체 분물죽. 건공형체 분물죽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할 자들은 뭐 바꿔라? 허가 바꿔야 되지 네 멋대로 근행해서는 안 된다 함으로써 이 안에서는 웬만한 개발행위는 허가 내죠 안 내죠? 안 내줘요. 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는 개발행위는 전부 다 허가 안 내주겠다. 못하게끔 막는 게 언제부터 막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한 공고만 나도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한 자들은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때 조심할 거. 그때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 바꿔야 되는데 이때 건축물에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급하게 빨리 건물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 해야지 보상비 많이 나오죠. 그럼 급하게 빨리 질러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박아가면서 합니까? 샌드위치 판텔로다 하루 만에 다 져버립니까?
예, 샌드위치 판들려도 하루 만에 주면 돼요. 왜냐면 좋은 건물이 있다고 땅값이 보상비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짓고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좋은 건물 줬다고 땅값 보상비 많이 주고 현찮은 건물 줬다고 땅값 보상비 적게 주고 이거 아니거든요. 보상비는요.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 필요 없어. 뭐하죠? 그냥 급하게 빨리 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무슨 건축물 짓는다? 주로 가설 건축물 짓는 게 99%예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도 뭐 받고 와라? 허가 받고 와라. 이제 가설 건축물 허가 안 받아라. 그럼 전부 다 가설 건축물 줘버리라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도 포함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조심할 건 건축행위만 허가 받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 더 들어갑니다. 대수선행위하고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대용 어떻게 온다?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제발 좀 플리즈 이렇게 해오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물의 건대용을 말한다. 아셨죠?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고 건대용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섯 번째, 물건을 쌓는 행위.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때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대상이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들이 있어. 여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썼는데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들 유학집에 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죠? 유학집 몇 페이지야? 어디 갔어? 79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속에 보면 거기에 나번도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다.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것도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첫째,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경제개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남겨두기란 토지에다 물건 쌓는 행위들. 마지막,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허가받아라? 관상용 주목을 임시식재 했는데 어디다 심는데? 경작지에다 임시식재인데 그건 다시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경작지에다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 이건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미 이 안에서 뭐 한 사람이 있어? 인허가 등을 받고 사업이나 공사에 뭐 앉아 있다? 착수한 자 있다. 이 사람 그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있다. 이미 착수한 건. 다만 뭐가 필요하다? 30일 이내에 여기는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국토법으로 넘어가죠. 국토법에서도 뭐가 있었죠? 국토법에서 이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 뭐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할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단 무슨 구역? 두 가지. 시, 수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부 지정고시 되면 그때는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거기는 몇 월 내에 신고하래?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라 돼 있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예,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여기는 30일 내에 여기는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숫자들이 다른 걸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뭐도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뭐 된 거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 해제 의제. 자,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된 거로 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 세 개를 정확하게 수지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써놓고 뭐란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고시, 세 번째 실시계획 인가신청. 요 세 단어를 머릿속에 꼭 넣어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개발계획 수립고시, 세 번째 실시계획 인가신청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거부터야 살펴보고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이건 꼭 다음날이 들어가요. 어떤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야.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죠?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고시. 아까 어디 있었어?
요거잖아. 요거죠? 몇 가지? 공자생, 외국삼. 요겁니다.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된다 그랬잖아. 이때 나중이라는 게 한없이 나중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해야 될까?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해 놓고 개발 나중에 할 거? 원칙 2년입니다. 2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라고 했지만 한없이 늦은 게 아니고 몇 년 내? 2년이 된 날까지도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2년이 된 날에 다음날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했어. 그죠? 구역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수립고시했어. 그로부터 다시 몇 년 내? 3년 이내에 3년이 된 데까지 뭐가 없었어? 실시계 인가시정이 없어도 그래도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된 거로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더라. 다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크다면, 면적이 넓다면 아무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계획 수립하려면 면적이 넓을수록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330에서만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건 벅차니까 몇 년 내 수립하게 봐주자. 5년이 된 날까지 수립하게 해주고, 그래도 안 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보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놓고 실시계 인가시정도 면적이 얼마이면 330만 이상일 때는 3년 내 하는 게 벅차니까 몇 년으로 봐주자? 그것도 5년으로 봐주자. 그래서 여기는 막 그랬습니다. 다만 첫 번째는 요거 잡아. 여기서 요거 하는 건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일편단심 몇 년? 3년이지. 이건 5년짜리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숫자가. 아셨죠? 다 330만 5년 이러면 안 돼요. 저건 제외. 아셨죠? 요까지. 자, 두 번째, 공사가 다 끝났대. 그러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도시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공사 끝나면 언제부터? 원칙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봅니다. 다만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언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 여기 하나 더. 이게 뭐죠? 도시개발구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또는 2년, 3년 또는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됐죠. 그럼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거기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거 전 페이지 여기 아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고시하는 순간 여기는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죠?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적으로 본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안에서 사업이 시행돼서 시행되지 못했어. 아까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돼 버렸죠? 그럼 해제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계속 도시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종전의 농림적으로 환원되는 게 맞습니까? 공사 하나도 안 했잖아. 그냥 옛날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개발 못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다시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기로 했던 거 있죠? 이거는 개발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니까 필요 없어졌잖아. 뭐된 거로 본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도시개발이 해제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종전의 용도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셨죠? 그럼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 공사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그래. 공사가 다 시행되면 여기 무슨 지역이야? 도시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죠? 도시적으로 가는 거지. 다만 이제 개발되면서 주택 위주로 짓는 적은 주거적으로 갈 것이고, 상가 위주로 짓는 건 상업적이 될 거고, 공장 짓는 건 공업적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때 가서 도시적이 세분화될 뿐이지 도시적으로 그대로 가는 건 맞더라 이 말입니다. 어때?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됐을 때는,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이렇게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셨죠? 뭐잖아. 공사가 시행되지 못했을 때만 이렇게 환원되고 폐지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뭐까지 끝났어? 개발계획 수립 끝났고 도시개발 지정 다 끝났어.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물어보자.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시행자가 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